다음 이제 질문을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모바일 환경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가 있다면 반에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물어보는데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가정에서 학부모님과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어느 정도로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거의 유치원에서는 볼 수는 없기는 하는데, 왜냐면 유치원에서는 또 다양한 활동들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미디어나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교구도 많고 그다음에 놀 것도 많고 활동도 많으니까. 근데 정말 심한 애 딱 한 명을 제가 본 기억은, 그 아이는 선생님들에게서 핸드폰에도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누르면 무슨 영상을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 그런데 또 어떤 선생님들은 이 아이가 그렇게 너무 잘 알고 있는 핸드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해서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너 그래서 이 영상 봤어? 막 이제 그러면서 뭐 보여주고 이런 거 좀 봐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제지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아이 그 한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보지를 못하긴 했었었는데, 그럴 때는 거의 대부분 학부모와 상담을 통해서 고쳐질 수 있고요. 그리고 유아에게 다른 경험, 그러니까 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계속 계획을 짜면 좋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이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순수해서 몸으로 노는 거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교육은 다 이제 몸으로 움직이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실제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시켜주면은 아이들이 그 모바일에 대해서, 미디어에 대해서 좀 잊고서는 지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족한테도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그 아이가 많이 보는 그 시간대에 시간이 괜찮으시다고 하면 뭐 같이 산책을 나가시거나 아니면 같이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같이 대화나 뭐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부모 교육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사회적으로도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캠프도 열리더라고요. 지금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캠프가 열리지만 이게 점점 빨라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유아기 때에도 그 스마트폰을 슬기롭게 이용하는 거를 가족들과 함께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부모님들에게 안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질문은요. 미디어 매체를 영유에게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미디어 이 매체가 뭐 만 5세, 만 5세, 만 4세 뭐 이럴 때는 조금씩 들어가도 괜찮은데, 꼭 특히 영아한테 미디어 매체를 꼭 시켜야 된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어머님들이 뭔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내가 미디어를 보여주고 이제 그러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때만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들과 할 수 있는 놀이, 이제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만 4세나 만 5세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뭐 이제 이런 아이들한테는 아무래도 노출을 할 때는 시간, 그다음에 제가 그때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교육적인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그것만 보여주고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에서는 영유아 발달과 시간 체계의 사례를 이제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시간 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자라온 모든 시간적인 환경들이 다 속해져 있죠. 출생 시기라든지 아니면 부모 이혼, 자연재해, 아니면 동생들의 출생,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들의 결혼관, 이런 것도 다 이제 포함이 되는데, 요즘의 대표적인 거는 코로나죠. 그래서 코로나가 생겨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밥을 먹을 때 마스크를 벗고 먹으니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손을 굉장히 자주 씻어야 하고 소독도 해야 되고 열 체크는 필수이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간 체계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간 체계에 또 맞춰서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그래서 심리적인 영향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켜보시고 선생님이 상담을 좀 해줘야 되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가 굉장히 FM이고 정말 순조롭게 잘 자라다가 첫째 아이가 둘째가 생겼을 때 이제 이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를 저는 솔직히 못 느꼈었어요. 그냥 그냥 동생 생기니까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제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본의 아니게 좀 많이 받고 있었나 봐요. 그랬을 때 제가 그걸 모르고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미술 심리 치료를 하게 돼서 그때 이 친구가 동생 때문에 좀 두려워하는구나, 시간을 좀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걸 몸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뭐 체육관 같은 데도 보내고 미술도 가리키고 이제 이러면서 좀 푸는 그런 도움을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런 시간 체계에 따라서 변화되는 아이들의 그런 분위기나 그런 기분들을 보시고 부모님과 상담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관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요. 시대의 변화로 미디어, 디지털 기기 등을 접하고 이에 적응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예,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선생님들도 이렇게 미디어 교과서로 교과를 공부를 하고 미디어를 많이 사용했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역량이 부족해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셨는데요. 이거는 이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질문을 해요. 지금 있는 저희 선생님들조차도 저희는 이걸 배우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은 미디어의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다음 선생님들이 또 많이 접해야 되는 게 솔직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이걸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어도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많다고 했잖아요. 어디를 틀어서 이거 뭐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 아니면 영상을 찍는 방법, 아니면 줌 수업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이런 것들을 치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 정보들을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다 저희는 다 보더라고요. 다 보고 실질적으로 다 편집을 하고 정말 능숙하게 그걸 만들어서 해내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선생님들이 이걸 못한다라고 해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 저희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신입생 상담을 못해요. 그 단체로 와가지고 예전에는 설명회를 했는데 그 설명회를 못하니까 더군다나 아이들이 있는 시간에 다른 부모님들이 와서 교실을 다 둘러보고 이런 거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진짜 카메라 감독처럼 영상을 다 찍어서 편집을 해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처음학교라는 사이트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들도 그걸 보시면서 저희들의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선택을 해주시는 거고요. 다른 거는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질문도 하면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지만 솔직히 시설에 대한 궁금증은 보지 않은 이상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저희 영상을 찍어서 저희 영상을 제가 잠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까지만 편집하고 찍고 이제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모든 수업을 했을 때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은요. 영유아 발달에 있어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 5가지 체계 중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이 5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5가지가 적절하게 조합이 돼야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연계가 되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여기서 굳이 하나를 꽂아라 영유아 발달에서 가장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그래도 미시체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질문 또한 제가 또 영화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 또한 제가 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원장님이나 원감님이나 부장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들도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하게 조합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 중에서 굳이 꽂자고 하면 미시체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미시체계가 처음 시작을 해서 이제 다 확장돼서 이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영유아 발달과 미시체계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 2가지가 가장 근접한 관계에 있는 게 미시체계인데 원만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타나는 영유아 발달에서의 모습과 이를 해결했을 때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가장 제가 지금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굳이 꽂자고 하면 중요한 게 미시체계라고 했었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아이가 좀 불안해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문제가 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좀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움을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과 부모님과 서로 상의를 해서 같이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저희는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보육 현장에서의 팁 부분에서 나온 부분 말고 또 다른 현장 팁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이제 20년이 넘는 교육 현장 그 교육 경력 중에 어린이집 경력은 없어요. 예, 제가 유치원에서만 쭉 이제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친하게 지내고 제가 이제 친한 지금 구립 어린이집에 계시는 이제 원감님이나 아니면 그 주임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교수님한테 받은 자료가 있었거든요. 전통 유아법을 활용한 놀이라는 그 팁을 제가 얘기를 해주고 이거 외에 다른 게 또 있냐라고 물어봤었는데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이가 그때에 영유아는 아무래도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에 뭐 잡고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기어다니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이게 놀이로서 해서 가리키는 경우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은데 이거를 다 얘기해 줄 수는 없다. 그럴 대신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그러면은 그거를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냐 했더니 연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린이집마다 책을 이제 한 권씩 이렇게 오는 게 있대요. 예,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놀이들, 어떤 놀이를 어떤 연령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도 있어서 전혀 부담감은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원감님도 계속 유치원 생활을 하다가 어린이집으로 이제 가서 이제 하는 경우였는데 저 때는 이제 라떼가 나오는데 저 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화 발달은 정말 잠깐 이렇게 지나가고 보육학과에서 이제 그렇게 자세하게 하니까 저희는 유아 발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과목에서 가르쳐 주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장 먼저 물어봤었던 게 우리가 학교에서 영화를 전문적으로 배운 게 아닌데 너 가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제 친구가 처음에 유치원에 있다가 어린이집에 갔는데 진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멘붕이라고 할 정도로 충격을 좀 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저희는 이 아이의 문제 행동이 이런 행동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걸 이제 가르쳐서 어머님들한테 상담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의 상담 수준도 우리 아이가
이런 행동을 집에서 했어요. 그러면 전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이게 좀 늦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런 게 거의 대부분 전문적인 그런 상담을 좀 해드렸다고 하면, 어린이집에 갔더니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우리 아이가 기저귀를 떼야 되는데 기저귀를 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기저귀를 뗄까요? 우리 아이가 젖꼭지 우유병을 잘 빨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가, 이런 걸 대답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걸 대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자격증을 땄었던가, 이제 이런 게 지금 현타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젊은 부모님들은 거의 유치원에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과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이긴 하지만 이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초보인 어머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걸 좀 인지하고 본인도 여러 가지 책도 보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어머님들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이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어린이집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내가 과연 어린이집에 더 어린 영아들을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이미 자료나 이런 것들은 풍부하고요. 거기 가면 또 선배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보육의 팁들을 얻어서 교육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은요. 영유아 발달과 미시체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 중 TV 시청에 관한 적절한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실습 갔을 때 이제 유아들이 TV를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보는 유치원에서는요, 기관에서는 그런 걸 제외하고 보는 TV 시청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거는 보여주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종일반에서 이제 엄마들이 수업이 다 끝나고 어머님들이 오시기까지 그 시간을 이제 만화를 틀어주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서 텔레비전 TV를 아예 연결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고, 유치원에서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끔씩 또 이렇게 영화를 틀어준다고 이렇게 틀어주는 것도 저는 좀 가급적이면 짧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좋은 건 안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선생님이 처한 그런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TV에서 본 행동을 많이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엔 오징어 게임 있죠. 오징어 게임이 절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연령대의 영화가 아닌데도 아이들은 오징어 게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만큼, 왜냐면 부모님들 옆에서 같이 보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오징어 게임 치면은 그렇게 짧게 해가지고 영상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따라해요. 따라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너무 많이 심하다 싶으면은 이제 어머님한테 얘기를 해서 혹시 우리 아이가 같이 있는 시간에 그런 영상을 많이 보시는지, 그러면 좀 자제해 달라. 아이 친구들이랑 같이 놀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른 아이들이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고, 이 아이한테 그게 너무 아직 빠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은 아이가 스스로 찾아보기 전에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도움을 청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교재에 영유아를 둘러싼 미시체계 환경이 상호 협조가 매우 중요하고 가정의 주 양육자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부모님들 중 이제 낯을가를 소심하다는 이유로 교사와 상호작용하기를 꺼려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이럴 때 이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보고서는 생각한 게,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 수많은 선생님들을 수많은 학부모님들을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 소심하시더라도 우리 아이에 대해서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낯을 심하게 가리는 분이 안 계세요. 네. 왜냐하면 우리 아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본인 성격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 뭐 말할 걸 못 말하시고 궁금하신 거 전혀 말 안 하시고, 선생님이 전화하는데 전화 끊을게요 하고 전화 끊으시고, 이런 분은 절대 없으세요.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뭐 그런 어머님을 만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편안한 방법을 찾아야죠. 그 어머님이 편안한 방법. 그 어머님이 자꾸 전화를 끊으시려고 한다거나 말을 할 때 뭐 이게 상호 원래 이야기 자체는 이야기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무슨 질문하면 네 아니요 이것만 대답을 하고 저만 계속 실컷 얘기하고 이러면은 대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편지나 아니면 이렇게 문자 같은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어머님들이 오히려 말은 별로 안 하시는데 문자나 이런 편지 같은 경우에 장문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렇게 그 어머님들한테 그 어머니 편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선생님이 그 어머님한테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 상담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본인이 생각해도 전화하는 거나 대면으로 딱 붙잡고 얘기하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 한다고 하면 그거는 상가해 주시는 게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이제 미시체계로서 TV나 비디오는 영유아들의 발달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거의 이제 칠순 나갔을 때 대부분 TV를 활용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셨나 봐요. 요즘에 많이들 그렇게 하죠. 이야기 나누기도.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요즘의 환경이니까 이럴 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 TV나 비디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저희가 다 이야기 나누기 예를 들어보면 그림을 코팅하고 오리고 그래서 붙여서 그걸로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늘 가방이 무겁고 저도 학창 시절에 늘 가방에 가위, 풀, 테이프, 코팅지 이게 항상 있었고 자 정말 이게 그 가위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동그라미는 숨을 안 쉬고 한 번에 확 오리면 정말 동그랗게 오려지는 거 다들 아세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도 터득하게 되고 글씨를 요즘엔 출력해서 이렇게 크게 출력해서 이렇게 붙이는데 예전에는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글씨를 홍주 글씨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막 만들어가지고 글씨를 오려서 붙일 수 있을 만큼 이제 가위질에 막 능숙능숙 했었는데 요즘엔 선생님들은 그러진 않죠. 왜냐하면 영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 그걸 이용해서 이야기 나누기를 하면 아이들의 집중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데 저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아날로그 방법도 좀 적절하게 이용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너무나 이제 미디어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근데 진짜 학교에서 가서 보면요. 요즘 학교에 초등학교에 오르간 같은 거 예전에는 저 때 피아노를 조그만한 전자피아노라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미디어로 틀어서 음악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홈런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그 홈런이라는 사이트는 부모님들이 돈을 내고서는 시청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아예 시청을 그거 받아서 그걸로 수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홈런을 집에서 하는 아이들은 이거 저희 선생님이 저거 보여줬던 거야. 우리 수업할 때 저걸로 해.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미디어가 정말 자연스럽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그 미디어를 자연스럽게 활용해서 그걸 좋은 방법으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끌어내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좀 어깨도 가볍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왜냐하면 그 미디어로 볼 수 있는 건 바로바로 정보가 바로바로 뜨잖아요. 예전처럼 저희가 필요한 거를 오려가지고 붙여가지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이 그걸 준비를 못했어. 그거 다음에 준비해서 줄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바로바로 찾아서 이제 미디어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아까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적인 꼭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거를 하루에 20분 정도만 수업을 하고 나머지 수업은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뛰어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연계 활동은 활동지로나 아니면은 미술 작업이로나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거야 라는 그런 선생님들만의 확고한 계획이 있어야지만 저는 올바른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유아 발달에 있어서 미시체계와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 중 가장 중요한 환경체계
그리고 영유아 시기의 시간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질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앞서서 했었던 것과 약간 중복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굳이 따지자고 하면 이제 미시책이었고, 그리고 시간체계에는 이제 아이들이 뭐 출생, 제가 저희 딸 아이의 이야기를 했었었죠. 이제 출생에 대한 것도, 동생들에 대한 출생에 대한 것도 영향을 주고요. 일단 부모님의 이혼은 정말 아이들한테 큰 영향이 되겠죠. 예.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도, 예. 코로나도 유치원에서 아이들한테 코로나가 딱 발생이 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른보다 철저해요. 어른보다 마스크를 꼭 쓰고 있어야 하고, 저희가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면 어른들은 아, 이거 하고 손을 씻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대로 고지고대로 아, 내가 들어오면 바로 손을 씻고 손을 소독해야 되고 열 체크를 해야 되고, 이게 굉장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가 지금 뭐 유치원에서 바로 아이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보다도 부모님들이 생활하는데 이제 그게 확진이 돼서 아이한테 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이렇게 시간체계는 아이한테는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가 하면 또 그 가장 큰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거,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예를 좀씩 들어드렸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질문한 거를 답변을 해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희 경험에서 이제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언제든지 따로 유치원에 전화 줘서 이제 한양여대 학생이다라고 해서 질문을 줘도 제가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현장에서 이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